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1시 반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40분 이렇게 끊어가지고 두 번. 자, 6번 봅니다. 자, 공인중개사 시험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험 실시. 자, 5번 가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중개 업무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 문제 출제 선정 검토 채점을 담당할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이게 시험 시행 기관 장은 이렇게 해야 맞는 얘기라고 합니다. 이것도 옳지 않은 것. 자, 그래서 5번이 옳지 않고요. 국토교통부 장관이라고 해서 옳지 않습니다. 자, 나머지 내용은 우리 교재에서 이제 다 본 내용인데 1번에 시험 시행 기관장은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는 일시, 장소, 방법, 결정 방법, 응시 수수료 반환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90일 전까지 관보 및 일간사 및 일간신문에 공고 90일 전까지. 시험 시행 기관장은 응시 수수료 납부한 자가 응시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수수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됩니다.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그다음 시험 시행 기관의 장은 공인중개사 시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협회에 위탁할 수 있고 1차 시험, 2차 시험 구분하여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7번 가봅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 볼까요? 시험 시행 기관 장은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출제위원이 있는 때에는 그 명단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험 시행 기관 장 및 그 출제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한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규정에. 마치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법에 이런 규정이 없어요. 그 뒤에 부분 다른 시험 시행 기관장 그리고 출제위원이 소속돼 있는 기관장에게 통보는 합니다. 이 규정은 있어요. 부분이 있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밑에 주의해가지고 해설해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 8번에 옳지 않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기읍과 니은이 옳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위원은 부동산 중개 업무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이 부분이 없어요. 시민단체 추천 부분이 없다라는 거. 그 다음 니은번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자 시험 시행 기관 장이 명단을 통보한 출제위원에 대해서는 그 명단을 통보한 날로부터 5년간은 출제위원으로 위촉해서는 아니 됩니다. 자, 신뢰를 저버리는 그런 행위를 한 출제위원들 적발됐다 그러면 5년간은 더 이상 출제위원으로 하면 안 되겠죠? 자, 나머지 반환한다는 얘기고 넘어가셔서 9번 문제 가봅니다. 응시수수료 반환과 관련한 설명, 옳은 것은 관련된 설명. 자, 1번에 자, 3번 보세요.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 전부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했다가 마음이 바뀌었어. 접수기간 내에 반환해줄 때는 전부 반환한다. 자, 1번 같은 거 보세요. 수수료를 과혼합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 전부를 반환한다. 수수료를 10,000원만 내야 되는데 20,000원 냈어. 그 20,000원 다 반환해 주느냐 이 얘기죠. 넘친 부분만 반환해 주면 되겠죠. 자, 2번에 시험 시행 기관의 귀책 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한 수수료. 누가 지금 잘못한 거예요? 기관에서 잘못한 거죠. 그래서 내가 시험을 못 보게 됐대. 1분만 돌려주면 안 되지. 다 돌려줘야 되겠죠. 내 잘못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1번이나 2번은 충분히 외우지 않아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틀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데 그 4번하고 5번은 이거는 외우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근데 이건 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건. 참고로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다음날부터 7일 이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100분의 60입니다. 50이 아니고. 그 다음에 4번에 마감 다음날부터 7일 경과한 날부터 시험 시행이 10일 전까지 하면 50, 100분의 50.
그 4번하고 5번 같은 거는 외우지 않은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10번 출제 및 채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2번 보세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중개 업무 및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험 문제 출제, 선정, 검토, 채점을 담당할 자를 임명 위촉할 수 있다. 시험 시행 기관장이라고 해야 맞는 얘기가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11번에 시험 응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험 응시. 5번 가볼까요? 수수료 반환 절차 및 반환 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근데 이게 시험 시행 공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해야 맞는 말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12번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격시험에 대해서 옳은 것. 기역과 디귿이 옳습니다. 2번이 답인데요. 옳지 않은 거 볼까요? 니은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시험 문제를 출제하려는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사후의 의결을 거쳐야 된다. 자, 시도지사가 하는 게 원칙이고요. 전국적인 수준 어쩌고저쩌고 평균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할 수 있는데 그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뭐부터 해야 돼?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죠. 사후예요, 미리예요? 미리. 그래서 사후 그럼 틀려요. 리을번에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인중개사 시험 합격자에게 자격을 교부한다. 자격은 누가 교부해요? 시도지사가. 자, 나머지는 옳은 지문이 되겠고요. 13번 시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합격자 결정. 자, 2번 볼까요?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을 공고한 경우 2차 시험에서 매 과목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한 자가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을 초과한 경우 최소 선발 인원 또는 최소 선발 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수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자, 나머지는 맞는데 2번 지문은요, 이런 얘기죠. 자, 여러분들 일단은 지금까지 이제 그 공고된 것 중에 공고문 중에 공인중개사 몇 명 모집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몇 명 자격증 주겠다 이런 말 없죠?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최소 선발 인원 이런 걸 정하지는 않았어. 근데 이제 하게 된다면 이제 여기 있는 말대로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1000명을 자격증을 주겠대. 그러니까 1000등까지만 자격증을 갖는 거야. 2차에서. 그렇죠? 자, 그런데 1000등까지의 동차가 그러니까 동순위가 여러 명이야. 예를 들면 999명까지 딱 있고 1000번째 되는 사람이 또 1000명이야. 어떻게 할까 이거? 그 1000명 중에 제비뽑기? 그럴 순 없잖아. 그렇죠? 그럴 때 같은 레벨에 들어가는 그 1000명을 모두 다 합격자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합격자로. 그래서 일단은 선발 예정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안 했는데 혹시 한다면 그때 우리가 그 예정 인원이 들어갈 그 점수 합격대에 다른 사람들까지 다 같이 있다 그러면 그 숫자 다 포함시켜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번 지문은 그 인원수까지만 한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해설해 보시면 그 초과하는 숫자도 다 합격자 시켜준다, 합격시켜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번이 옳지 않고요. 14번에 자격증 교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에 가보신 시도지사는 시험 합격자의 결정 공고일로부터 3월 이내가 아니고 1개월 이내에 시험 합격자에게 자격증을 교부해야 된다. 한 달. 뭐 나머지 지문들 뭐 다 맞는 지문들이고 15번 가봅니다. 옳은 것은 3번 보세요.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년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자, 자격증을 양도하면 안 되죠.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돼요? 행정처분. 자격 취소당하죠. 빌린 사람은 행정처분할 게 없잖아. 벌칙이라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만큼 이 벌칙이 세질 않아요. 1년 1천만 원. 자, 3번이 옳고요. 그 다음에
1번 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된 후에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일반적인 취소의 경우는 3년이죠. 3년간. 그 다음에 2번에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대여해서는 아니 됩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는 취소될 수 있습니까? 취소해야 됩니까? 취소, 반드시 취소되죠. 우리가 자격 취소에는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이 없죠. 반드시 취소죠. 등록 취소는 임의적 등록 취소와 절대적 등록 취소 이렇게 나오죠. 자격 취소에는 그게 없어요. 그냥 다 절대적 취소야. 사유는 몇 개 안 되고. 자, 4번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년은 좀 심했고 1년 1천만 원. 자, 5번에 시험 시행 기관장은 시험 업무를 위탁한 때 위탁받은 기관 명칭, 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 업무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합니다. 일간신문에는 고시하지 않고 관보에 고시한다. 우리가 이런 걸 이해를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인가요? 5번 질문. 참 난이도가 참 저렴해. 자, 16번. 공인중개사 시험에 관한 설명 바르지 못한 것은 5번 볼까요?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시험을 무효로 하고 시행일로부터 3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한다가 아니라 5년간 응시 자격. 자, 이게 처분을 한 때부터가 아니고 이 경우에는 시험 응시를 하는 그 순간에 발견을 한 거야, 지금. 컨닝하는 걸 그 자리에서 잡았어. 아시겠죠? 이럴 땐 그때로부터 5년, 시행일로부터 5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어쨌건 간에 5년을 기억을 일단 하시고. 17번. 옳은 것은? 가장 옳은 것 1번. 시험 과목, 시험 방법, 뭐 이딴 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뭐 이딴 지문이 다 옳은 지문이래. 뭐가 중요하다고 그러죠? 1번 옳고요. 2번 볼까요? 시도지사는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6월의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 자격정지 처분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개업공인중개사한테 하는 게 아니죠.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설 등록했잖아. 얘한테는 행정처분으로서 가면 되게 등록 취소, 등록 정지, 뭐 어떤 업무 정지 이런 거 가는 거고, 심한 경우에는 자격증 어쩌고 했다 그러면 자격 취소까지 가는 거야. 얘한테는 자격 정지할 필요가 없어요. 업무를 정지시키거나 그러면 돼. 그러니까 자격 정지는 누구한테만 하는 거야?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대상이 된다. 3번에 공인중개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우리가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에 합격해야 돼. 요게 이제 원래 조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라는 사무소 명칭 사용할 수 있어요? 개업공인중개사 해야 되지. 공인중개사는 중개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공인중개사가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이죠? 그렇죠? 자, 5번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할 수 있다.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그냥 맞는 말처럼 보이는 거지. 필요한 때 합니까? 그냥 무조건 합니까? 무조건 설정해야 되죠. 무조건 보험에 가입해야 되는 거야.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개설 등록을 하려면, 업무를 하려면 반드시 보증을 설정해야 돼. 아시겠죠? 우리가 생명보험은 가입해야 돼, 가입할 수 있어, 가입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요. 생명보험 알아서 하는 거지 뭘. 그쵸? 근데 여기 공제나 또는 보증보험 가입하는 거, 이거 손해보상을 위해서, 배상을 위해서,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래서 필요한 때는 이렇게 하면 안 돼. 무조건 해야 된다. 자, 18번 봅니다. 바르지 못한 내용은, 자격시험에 대한 기술 중 바르지 못한 내용은 4번 볼까요?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1회 시행해야 된다. 이 부분이 틀렸대. 시험은 매년 1회 이상 시행하여야 한다.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이란 말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4번 지문 틀린 이유를 아시겠죠? 예? 이상이 이상해. 1회 이상 시행해야 된다. 이래야 맞는 말이야. 뭐 그렇게까지 얘기하는데 뭐라고 할 건 없지 우리가 사실. 그러죠? 자, 1번 뭐 수수료 반환 얘기고요. 2번에 뭐 이런 것들. 3번 보세요.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된다. 시험 볼 때는 수수료 낸다는 얘기고요. 5번에 원칙적인 시험 실시권자 특광 도지사 뭐 이런 애들이고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전체적인 이런 균형 유지. 자, 19번 가봅니다. 옳지 않은 것은 4번 볼까요? 공인 중개사 자격증을 양도 대여한 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으며 1년 이하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양도 또는 대여하다 걸렸어. 아이고 초범이래. 개전의 정의 보여. 자격 취소 한번 봐줄까? 이런 건 그런 거 없어요. 반드시 취소. 자격 취소는 임의적 취소가 없다고 그랬죠? 절대적 취소요. 안 걸렸으면 모르지 걸렸으면 무조건 취소입니다. 아시겠죠? 중간이 없어 이런 데는. 다음 페이지 20번 틀린 것은 4번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유사한 명칭 어쩌고저쩌고 하면 과태료 처분합니까? 이런 사람도 과태료 처분하면 어떻게 돼? 이거 솜방망이가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자격증 없는 사람들도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되는 거지. 열심히 해가지고 수억 벌었어. 그러다 걸렸어. 100만 원 과태료 내고 말어. 나라도 하겠다. 씨.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결국 우리를 개업공인중개사들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는 과태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1년 1천만 원. 벌금은 둘째치고 징역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그 징역을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1년 징역이 세다고 생각은 안 들어. 살아보진 않았지만 그거 잠깐 아닙니까? 응? 세월이 쏜살같이 가잖아. 그렇죠?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10대 때 20대 세월이 더럽게 안 가잖아. 10대 때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맨날 부모님 뭐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래서 빨리 어른이 돼야지. 근데 어른이 참 안 돼. 시간이 잘 안 가. 30 넘어가고 40대부터는 순식간이죠. 그죠? 그렇죠?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언제. 아직 40이 안 되신 분들이 많구나. 쏜살같이 갑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1년 들어가서 살았다. 인생에서 1년.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러죠?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사법부가 욕 많이 먹잖아요, 지금. 뭐 우리가 흉악범들. 그렇죠? 너무 처벌이 약하지 않느냐. 양형 기준이 너무 약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판사들 재판한 거 보면, 그 판결 내린 거 보면 엉뚱한 거 많아요. 이 사람이 이게 사람 맞나 싶기도 해. 보통 우리하고는 생각이 다른가 봐. 그래서 시험 공부만 딸랑 해가지고 합격한 애들은 문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스쿨 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로스쿨은 또 어떻게 변해서 금수저들 저기 하죠 또. 있는 애들 저기 하고. 평등히 하늘래 평등해질 수가 없는 사회로 가고 있어 지금. 가장 평등한 거 공인중개사야. 이 시험만큼 평등한 거 없어요. 아시겠죠? 이건 금수저가 뭐 하고 해서 합격시켜주는 거 없어. 아시겠죠? 응?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평한 시험을 지금 응시하는 거야. 자부심을 가지세요. 그리고 시험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이거 운전면허 시험 같은 거 아니에요.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이거. 여러분들은 그런 어려운 시험을 지금 응시하고 있는 거야. 이 시험을 깔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과거에 공부하다 떨어졌던 사람들이에요. 과거에 공부하다 떨어지고 나서 다시는 이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이 비웃고 다녀요. 이 시험 후졌다고 비웃고 다녀. 수준이 후졌다고 막 그러고 다녀. 그렇게 수준이 후졌으면 자기들 합격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말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자부심을 가지고자 오늘도 우리가 활기차게. 자, 21번 자격증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겠습니다. 옳은 건 일단 2번이에요. 무자격적인 을이 공인중개사인 간명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 형식으로 중개 업무를 한 경우 을은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
무자격자인 을이 공인중개사인 간 명의의 중개사무소에서 동업 형식으로 자, 중개 업무를 했대. 자, 일단 자격증이 없다란 얘기죠. 자격증이 없으면서 중개 업무를 하면 안 되죠. 근데 중개사무소에 출퇴근도 못 합니까? 자격증 없는 사람은 뭐가 될 수 있어?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중개보조원도 등록해야 돼요. 그렇죠? 그런 얘기 없는 거 봐서는 이 사람 중개보조원 아니고, 만약 이 사람을 중개보조원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중개 업무를 직접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관련된 단순한 업무만 하게 돼 있어, 법상으로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중개보조원은 아니라고 보고요. 중개보조원이어도 문제지만 아니라고 보고,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은 뭐야? 같이 하고는 있지만 그 자격증을 대여받아서 하는 거나 별 상관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거기 형사처벌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 자, 1번에 보시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특정 업무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이런 조문을 보신 적이 없죠? 지금 항상 시험 문제는 우리 실무 파트 말고 앞부분에 나오는 문제는, 40문제 중에 앞부분에 나오는 건 공인중개사법을 기준으로 내는 문제예요. 항상 근거는 공인중개사법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 이런 점은 본 적 없죠, 공인중개사법에서. 그 다음에 3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가 임대차의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거 중개행위에 들어갑니까? 일단은 중개행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되면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격증을 대여받아서 했잖아. 이게 중개행위에 들어간다 그러면 자격증 대여받고 하는 행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1년 1천만 원 처벌받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대여를 받았는데 중개를 한 게 아니라 뭘 한 거야 지금? 자기 계약한 거야. 직접 거래. 그렇죠? 임대차의 중개를 의뢰한 자와 직접 거래 당사자로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A의 자격증을 갑에게 대여해 줬어요. 대여를 받았어요. 자, 이 사람이 중개를 하려고 그러고 있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내 집 좀 세를 놔줘 이랬어요. 아니면 뭐 이렇게 합시다. 얘가 집이 한 채 있어. 얘가 세를 얻겠다고 찾아왔어요. 그럼 마침 조건을 보니까 자기 집을 세를 놓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합니다. 둘이. 자, 요쪽이 지금 뭐야? 거래한 당사자가 돼버린 거야. 그렇죠? 이게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다 그러면 이거 어디에 해당되는 거야? 금지행위에 들어가죠. 그렇죠? 직접 거래. 쌍방대리 직접 거래 못하게 돼 있잖아. 그렇죠? 근데 얘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죠. 대여받은 자가 아니죠. 그리고 이건 직접 거래이기 때문에 중개 자체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자, 이거 처벌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얘가 중개행위 했어요? 안 했죠. 그 다음에 세를 얻겠다는 사람하고 자기 집을 세놓은 거야. 임대차 계약 둘이서 했어. 무슨 문제야? 아무 문제 없죠? 그죠? 요 자격증 대여한 거하고 그 자격증을 써먹지 못했어 얘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요것만 가지고는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단은 3번에 중개행위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음 4번에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하여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외관상 공인중개사가 직접 업무를 수행하는 형식을 취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자, 해설해 보세요.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는 실질적으로 무자격자가 공인중개사의 명의를 사용한 업무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의해서 판단한다. 외형만 보고 판단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외형.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 사무실 안에서 했다라는 이것만 놓고 무조건 무자격자가 했다, 이거 대여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는 얘기. 실질적으로 그랬느냐를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자, 5번에 무자격자가 자신의 명함에 중개사무소 명칭을 부동산 뉴스 그 직함을 대표라고 기재하여 사용했더라도 이를 공인중개사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거라고 본 판례가 있죠. 부동산 뉴스. 명함에 회사 이름이 부동산 뉴스야. 그러면서 거기에 대표라고 썼어. 이게 과연 유사명칭 사용한 거냐 이 얘기죠. 그렇다고 한 판례가 있죠. 이게 언뜻 보면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뭐 이런 말로 써야 되잖아. 그런 말하고는 좀 많이 동떨어져 있죠 지금. 그런데도 이걸 유사한 명칭으로 인정을 해줬어. 그건 다분히 뭐야, 개혁공인중개사를 보호해주는 측면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맙다고 해야지, 이런 판례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자격증하고 관련돼서 우리가 시험 제도 누가 실시하느냐 부분, 그렇죠? 이 부분 조심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시험 응시 자격 같은 거, 아까 자격 제한이 거의 없다고 그랬죠? 취소됐을 때만 그런 제한이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출제위원들 신뢰를 저버리는 짓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렇게 되면 5년간은 출제위원회 다시는 될 수 없다라는 뭐 이런 것들. 자, 이런 요점, 쟁점들 가지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자, 34페이지 세 번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및 결격 사유.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자,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했다 하더라도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면 무등록 중개업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개업을 한 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중개를 했어. 이거는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업으로 할 때는 개설 등록을 하고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이제 헷갈리는 거죠. 업무 보증 설정해야 되는데 개설 등록 신청 전에 설정합니까? 신청하고 나서 신청합니까? 업무 보증을 개설 등록 신청하고 개설 등록 됐다고 통지가 오면 그때 업무 보증 설정하고 그 설정한 거를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때 등록증이 교부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인장 등록은 개설 등록을 하고 나서 업무 개시 전에만 하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편의상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개설 등록 신청할 때 다 같이 받아준다고 했잖아. 하나 또 있죠. 소속 공인중개사 이런 애들 고용할 때, 그렇죠? 신고해야 되잖아 우리가.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고용을 안 하면 몰라도 하면 신고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럴 때 이제 보통 보면 업무 개시 전에 신고하면 되는데,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개설 등록할 때 같이 만약 하게 된다면 해도 된다라는 거. 자, 그래서 기억하실 건 어쨌든 간에 업무 보증 설정하는 게 개설 등록 신청 전에 미리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만 하면 되는데, 대개 개설 등록이 되고 나서 통보 받으면 그때 가서 신청을 하고, 자, 신청을 했을 때는 이제 내가 업무 보증을 했을 때는 업무 보증했다고 알려줘야 교부가 되는데, 내가 알려주는 게 원칙이지만 우리가 보증 설정한 그 기관에서 알려주게 되면 내가 따로 알릴 필요가 없다. 뭐 이런 내용들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결격 사유 뭐가 있어? 7가지. 7가지. 매, 무, 초, 거, 증, 쌍, 투. 그쵸? 이렇게 해가지고 금지행위하면 형벌 처벌되는 거 있죠? 1년 1천, 요거 3년 3천. 요렇게 가죠? 그래서 매매업 하면 안 되죠? 부동산 매매업 하면 안 되고. 무자격자하고 관련되면 안 되죠? 연관되면. 그 다음에 초과수수하면 안 되죠? 수수료. 그 다음에 거짓된 언행으로 판단을 그르치게 하거나 그러면 안 되죠. 의뢰인들의 판단을. 그 다음에 증. 자,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증서 같은 거. 그쵸? 주택법으로 치면 이제 공급질서 교란행위 들어가는 그런 것들 있잖아. 청약 통장이라든가 있던 것들. 그런 증서 거래. 그거 알선 중개 금지. 그쵸? 그 다음에 쌍방대리. 그 다음에 직접 거래. 그쵸? 이건 금지되어 있죠? 그쵸? 그럼 그냥 대리는 의뢰인 중에 한쪽을 대리했어. 응?
여기하고 여기하고 의뢰인인데 A가 얘가 자리에 없어가지고 얘를 대리했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법에서 아무 얘기도 없다는 얘기는 그냥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민법에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대리, 한쪽만 대리한다면 일방 대리라고 할 수 있겠지, 무조건 주로 얘기하자면. 그런 건 가능해요. 얼마든지 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늘상 있는 일이야, 되게. 며칠 전에도 또 사건 하나 터진 거 있더만 보니까. 집주인들이 되게 지방에 살아. 그걸 맡겨놨어.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서 이제 전세를 놔라. 그랬더니 지멋대로 월세를 놔가지고 전세 보증금을 아니다 월세를 놓으라고 그랬더니 나 헷갈린다. 씨. 난 나쁜 짓을 할 수가 없어. 월세 놓으라고 그랬더니 지가 전세 놔가지고 그렇죠? 전세 보증금 딱 저기 하고 월세를 매달 입금하는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몇십억 지금 걸렸잖아요, 결국은. 응? 그럴 때 보세요. 이제 맡겨놓은 사람, 집주인, 요거 대리해가지고 거래한단 말이에요. 임대차계야.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임차인으로, 대개 이제 구조가 이렇게 돼. 이런 중개 행위에서 일단 하는 게 물건 가진 쪽을 대리할 때 주로 이런 일이 많이 터져요. 대리할 때. 이쪽에서는 얘 말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었는데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 그래서 주인하고 직접 통화를 한 번이라도 하고 뭐라도 있어야 돼, 건덕지가. 응? 그렇지 않으면 이런 인간들이 이제 우리의 참 명예에 먹칠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런 놈은 어느 조직을 가나 다 있어요. 변호사들도 국회의원들도 봐봐. 우리가 300명이 다 똑바로 돼 있는 놈도 아니잖아. 꼭 물을 흐리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때문에 전체에 도매급으로 넘어가는 그게 억울한 거지. 아유 참 때려줄 수도 없고. 그렇죠? 이게 내 같은 우리 저기로서 뭐 이걸 떠나서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런 사람들한테 그렇죠? 되게 임차인들은 그 보증금이 전 재산일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갖다가 이렇게 해버리면 참 나쁜 놈이야. 우리가 이제 옛날로 치면 홍길동이나 이런 애들은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게 왜 있는 놈 거 뺏어다가 저기 하잖아. 꼭 없는 애들 거 저기 털어가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뭘 뺐더라도 있는 애들 걸 뺏으세요. 있는 애들 거 뺏는 게 힘들어 진짜. 있는 것들이 더 한다고도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결격사유, 그 다음에 이제 뭐 있어요? 투기행위, 그렇죠? 그래서 중간생각 등기나 뭐 이딴 것들, 요거 알선 뭐 이렇게 하거나 그렇게 유도하거나 뭐 이런 얘기들, 투기를 조장하는 이딴 것들은 금지돼 있다. 그래서 7가지 결격사유까지 해가지고 요 파트에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것들. 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1번 문제 봅니다. 옳지 않은 설명은 개설 등록 기준.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관계되는 것도 그게 있죠. 부칙 6조의 중개업자. 그죠? 그 사람들은 부칙 6조 개업공인중개사 뭐 이렇게 부르자고 했잖아, 우리가. 과거부터 기존에 해오던 기득권 인정해 주는 거. 자, 업무 범위에 있어서 이제 차이가 있죠. 그렇죠? 다른 건 다 할 수 있는데 뭘 못해? 경매, 공매, 알선 뭐 이런 거, 요거 관련된 거 못 하고요. 지역적으로 이제 구분이 되죠. 지역적으로는 해당 시도 안에서만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자격증을 만약에 절치부심 공부해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했어. 그래서 이제 간판 내리고 개업공인중개사로 지금 바꾸려고 그래. 그렇죠? 종별 바꾸는 거죠, 이런 걸. 이런 거 바꿀 때, 자, 등록증 우리가 재교부 하느냐, 재발급이냐, 이 문제. 같은 구역 안에서 할 때는 재교부로 가죠. 우리가 보통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으로 바꾸려고 그래. 이럴 때는 재발급이야. 재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등록증 있던 거 그냥 재교부로 끝나는 게 아니야. 그런데, 부칙 6조의 중개업자가 개업공인으로 갈 때는 재교부로, 등록증 재교부로 갈 수 있다. 다만 얘가 법인으로 하려고 한다든가 또는 지역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가서 하려고 할 때는 얘도 재발급을 받는 수밖에
없어요. 재등록 신청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딱 한 경우 재교부되는 거. 우리가 보통 등록증 재교부는 어떤 경우야? 분실, 훼손 이랬을 때 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분실이나 훼손됐을 때 재교부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새 거로 바꿔주는 거야. 어? 종이 새 거로 바꿔주는 거야. 그 재교부가. 어? 그런데 이렇게 분실 훼손이 아닌 경우에 재교부하는 케이스 중에 대표적인 게 부칙 6조가 이렇게 관할 안에서 자격증 취득했다고 요거 종별을 개업으로 바꿀 때 재교부. 됐죠? 자, 그런 부분하고요. 그 다음 이제 개설 등록 기준. 그렇죠? 자, 법인의 경우에 이제 시험 문제가 자주 나올 수가 있죠. 법인은 우리가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도 설치할 수 있잖아. 그러면서 일단은 뭐 기준으로 치면 공인중개사 자격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가 실무교육을 수료해야 되죠. 실무교육. 그러니까 실무교육 받고 이제 그 다음에 업무보증 설정은 등록한 다음에 등록 나온 다음에 우리가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 사무소가 필요하잖아. 사무소, 중개사무소. 중개사무소는 보통 이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물건들. 근데 건축물 대장이 만들어져 있는 이런 것들. 그렇죠? 근데 건축물 대장이 없다 하더라도 그 없는 이유가 분명하고 장래 곧 만들어질 수 있는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자, 그런 기준. 크게 보는 기준은 그거죠. 개업공인중개사 할 경우에는 자격 부분, 즉 교육 부분하고 그 다음에 장소, 사무소. 요게 이제 법인으로 가면 법인은 상법상 법인 대신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 이게 들어가죠. 그렇죠. 그 다음에 대표자가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사원 임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원 임원은 전부 다 교육을 받아야 되고 실무교육. 부동산 분사무소도 마찬가지로 책임자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무소는 당연히 확보해야 되고. 그래서 등록 기준에 얘기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교육과 장소, 사무소 이 두 개가 일단 기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업공인중개사하고 법인에 따라서 조금씩 차별이 있고 이 기준 때문에 당연히 이 기준을 충족했다는 첨부 서류가 들어가야 되죠. 첨부 서류. 그래서 사무소 확보한 서류. 예를 들면 임대차 계약서라든가 사용대차 계약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니면 내 거다 그러면 내 거를 증명하는 등기 필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제출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된다. 요게 이제 우리가 기준, 등록 기준. 그러면서 이제 특수법인도 항상 신경을 써줘야 되겠죠. 특수법인. 이럴 때 특수법인은 개설 등록 기준까지 뭐 맞출 필요는 없지만 업무 보증 설정 같은 것들은 해줘야 된다는 거. 그 중에 이제 지역 농협 협동조합이 제일 적고. 그 다음 이런 특수법인들은 모든 물건을 다 중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들 법에서 허용한 물건만 허용을. 대표적으로 농협 같은 경우는 농지 같은 것만 중개할 수 있는 이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적인 그 내용을 조금 설명했고, 잠시 쉬었다가 그 34페이지 1번부터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